온타리오주가 발표한 초강력 방역 대책이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놀이터와 골프장 등 모든 야외 운동시설도 사용하지 말라며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놀이터는 사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도 방역 위반이 의심되는 행사나 모임 등으로 최소화한다고 번복했습니다. 개인이나 차량을 불심 검문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정부와 달리 토론토와 필, 욕, 오타와 등 온주 대부분 경찰 당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오락가락 방역 대책에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스테이트홈 발동을 5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마트와 약국, 병원과 운동 이외에 외출을 금지했으며 야외에서도 한 집에 사는 구성원 5명까지만 모이도록 제한했습니다. 골프와 야구, 농구와 축구 등 야외 운동시설이 폐쇄되고 비필수 건설 작업은 중단되며 필수업소 정원도 25%로 줄고 비필수 소매업소와 하드웨어 스토어 등은 커브사이드와 픽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또 오늘부터 종교 모임과 결혼식, 장례식엔 실내외 모두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역 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등에서 잇따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감염률이 낮은 야외 활동을 금지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게 되면서 확산세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이도를 포함한 로저스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는 물론 데이터가 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오타와 등 남부 지역과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외에 알버타주 캘거리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대서양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로저스 먹통 사태에 필 지역 경찰 등 각 지역 경찰은 911 담당자가 전화를 걸 수 없다며 911에 전화한 뒤에는 끊지 말고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이용자들은 전화 먹통으로 인해 오늘 하기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홈 인터넷까지 끊기면서 재택근무에 차질을 빚고 오늘부터 시작된 비대면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저스는 오늘 새벽 12시 넘어 시작된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지만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낮 2시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충분한데도 접종자가 늘지 않자 연방보건부가 어제 백신의 접종 허용 연령을 확대하도록 승인한 겁니다. 이에 온주에 이어 알버타주가 같은 결정을 내렸고 매니토바와 퀘벡주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온주에서는 약국과 가정의 사무실에서 백신을 접종해주고 알버타주에서는 예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의 부작용은 있지만 접종 후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더 높다며 순서가 됐을 때 먼저 맞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퀘벡주 여성 1명과 60대인 알버타주 남성이 희귀 혈전 부작용을 보였고 2명 모두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이 백신 접종 후 숨가쁨이나 가슴 통증, 다리 붓기나 지속적인 복통, 심한 두통 혹은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멍이나 피부 아래 작은 핏자국 등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5세 미만의 접종 금지를 권고한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모든 연령이 오늘부터 등록할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다며
지정 요일을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40세 이상, 내일과 모레는 35세와 30세 이상이며 목요일 25세 이상, 금요일엔 18세 이상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총 180만 명이 대상으로 등록을 마치면 확인 코드를 받게 되고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받으면 코드 번호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BC주의 백신 접종률은 23.21%로 전국의 백신 접종률 2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BC주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을 55세에서 65세 사이로 두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45분쯤 노스역 서쪽 젠 스트리트와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 북쪽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저녁 7시엔 킬 스트리트 웨스트 리슨 애비뉴와 리치 로드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현장에 피해자는 없었으나 총상을 입은 남성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1건으로 이 중 11건이 총기 관련입니다. 이 밖에도 일요일은 어제 아침 6시 40분엔 미시사가의 고어웨이 드라이브와 모닝스타 드라이브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이 맞고 숨진 남성 1명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도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8시 30분경 콜하버에 있는 카데로스 식당 앞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12시간 동안 주변을 통제하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범인이 경찰에 알려진 피해자를 목표로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행 현장 인근 도로에서 흉기 찔린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갱단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무관 시민들 중 피해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식당 안과 패티오는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간 주말 저녁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온타리오주에선 지난주 봄방학을 마친 모든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등교 수업이 시작될지 미정인 가운데 알버타주 캘거리와 포트 맥머리 등 북부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방역 규제에 따라 오늘부터 온타리오와 퀘벡, 매니토바주 접경 지역에서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주 접경 5곳과 페리 2곳에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경찰은 이를 위해 문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동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구두로 진행되는 검문이지만 차량들이 서행하면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지체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온주 정부는 직장 출근이나 의료적인 이유, 물품 운송 등 필수적인 이유가 아니면 타주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10.5%로 나타나 역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신규 환자 13,000여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지난주 3,767명에서 4,345명으로 급증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중환자 수도 각각 2,202명과 7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빠르게 급증하자 오늘부터 토론토에선 써니브룩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병동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온주 이외 퀘벡과 알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늘 오전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도 112만 명을 넘어섰고 23,642명이 희생됐습니다.